어떤 아이는 책을 정말 미친 듯이 읽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책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 잘 됐다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결코 책만이 정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해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대화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질문을 가장 많이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고등 때 폭망하는 아이와 최상위권으로 쭉 유지하는 아이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현직 선생님이면서 선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24년차 중등 특수교사이시고 중등 필독신문의 저자이신 이연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 때부터 갖춰온 문해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사실 중학생이잖아요. 그럼 중학교에서 실제 아이들의 문해력 실태 어떤 정도인가요? 중3의 역사 시간이에요. 네. 우리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당근 왕검이라고 대답합니다. 당근 왕검이요? 네.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폭염경보가 심하다라고 네. 했더니 폭염경보라고 반응을 해요. 이제 인터넷에 중학생들이 이 정도 어휘는 알아야 된다라는 어휘들이 떠돌아다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을씨년스럽다, 뭐 대관절, 샌님, 미덥다, 오금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대관절이 무슨 뜻일까라고 물으면 관절의 한 종류가 아니냐. 아, 큰 관절. 네, 뭐 개편하다는 당연히 정말 편하다.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신화불호라는 말은 잘 안 쓰긴 하지만 그쵸. 무슨 뜻일까라고 물어봤더니 불호를 형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신화불호 왔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신박하네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휘부터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수업을 나가기 전에 기본 개념에 대한 단어 설명을 먼저 해주지 않고서는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정도로 아이들이 어휘력부터 좀 낮아져 있고 당연히 이해 부분에서는 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오히려 알고 있는 친구들은 수업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진도도 빨리빨리 안 나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정해진 그 수업 실수가 있다 보니까 시험 전까지 막 벼락치기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일도 발생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워낙 편차가 많다 보니까 한 학급 안에서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맞춰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런 차이의 원인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기로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독서량이 절대적인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보면 어떤 아이는 이제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아이는 책을 정말 미친 듯이 읽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책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 잘 됐다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결코 책만이 정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해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스마트 기기를 들 힘만 있어도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용할 때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 아이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정말 비판 없이 그대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 넘기는 거죠. 네. 그래서 광고까지도 스킵하지 않고 계속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짧은 메시지, 짧은 영상이 주로 나오잖아요. 네네. 생각하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잃는 것이 문해력의 차이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해력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갖는 아이가 문해력도 상승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럼 아까 전에 책이 또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어떻게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험이 없어서라면 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행사가 있어서 조금 먼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저한테 주게 하고 길을 직접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요? 네. 제가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몇 학년 때였어요? 되게? 아이들이 중학생 때긴 한데 네, 중학교 들어가기 전 한 명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데 어떻게 찾아오라고 하는 거냐고. 저도 사실은 이게 잘한 건가 이렇게 불안이 있었지만 아이가 길도 물어보고 버스 안에 노선도 보면서 찾아온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사실 부모님들이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자신의 스케줄을 결정하는 경험도 좀 부족한 편이죠.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검색 엔진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아이들은 바로 검색해서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기회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자기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녁 시간에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사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대화도 할 게 없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도파민을 우리한테 주입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빼고는 재미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에 대화할 때도 무슨 대화를 해야 되지? 정말 할 말이 없다 싶은데 이럴 때 엄마들이 대화거리를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뉴스입니다. 뉴스. 네, 뉴스를 준비해서 요즘에 이런 게 이슈라더라 라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산책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산책이 대화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질문을 가장 많이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왜냐? 산책에는 목적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겠다, 뭔가를 주입해야겠다는 목적 없이 아이들하고 편하게 대화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뭐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그런 거 하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초등 고학년부터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선생님 자녀분들도 지금 사춘기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 아이들하고는 또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부모님이 사춘기를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 그래서 사춘기 하면은 괜히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저는 사춘기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홀로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엄마와는 다르게 나는 내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너무 어리게만 보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이가 잘난 체 하고 싶어해요. 엄마 앞에서 나 이 정도는 알아. 나도 엄마 못지 않아. 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런 마음을 활용하라는 거죠. 다만 이야기를 하실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들이 어떤 태도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냐 하는 거죠.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근데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이하고 대화할 때 좋아하는 연예인 있죠? 연예인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셔라 라고 엄마의 말씀드립니다. 최애. 네. 엄마의 최애 연예인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요? 바짝 붙어 앉아서 진짜 사각 어깨죠. 딱 마주보고 앉아서 먼저 질문하기보다 이야기하는 거를 경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들어주기 시작하면 사춘기 아이들도 그 인정 욕구가 발휘가 되면서 충분히 이 아이들도 대화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다라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자율성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잔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해놓고 언제 내가 스마트폰을 시작할지 끝낼지 이 부분까지도 아이가 결정을 하게 하면 오히려 아이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생각 덕분에 조금 더 조절하는 데 쉬워지죠. 문해력이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니긴 하잖아요, 선생님.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그 노력 중에서 저런 거는 굳이 도움 많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근데 저건 정말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녀분한테는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셨나요? 요즘에 아이들이 문해력도 문제지만요.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청해력이에요. 청해력. 네. 아이들이 경청해서 소리를 듣고 깊이 생각하고 하는 능력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일찍 글자를 가르치는 아이들이 오히려 학습 능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아이들의 청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책을 제가 잠자리에서 읽어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게다가 플러스에서 엄마랑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따뜻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아이가 따로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지만 점수가 기본점은 나오거든요. 그것의 포인트가 뭐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교류할 수 있고 또 청해력도 키울 수 있는 읽어주기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거는 아이의 기질에 맞게 활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 기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오히려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부분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아이가 어느 날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빵점을 맞아온 거예요. 어떤 과목? 영어 단어 시험을 안 외워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괜찮아 속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어떻게 빵점이라는 점수를 맞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나는 연기자다.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마음을 다스리고 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 빵점이라는 점수를 쉽게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야. 사실이죠. 네. 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니까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그 실패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1, 중3 사춘기가 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규칙은 확실하게 정하되 다만 감정적으로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원칙으로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경력 많은 선생님들, 아이들 정말 잘 다루는 선생님들을 보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집에 아이는 너무 힘들다. 학교에 1000명 아이를 다 다룰 수 있지만 우리 집 아이 하나는 못 다룬다고 하시는데 1000명 아이를 다루는 비결과 내 아이를 다루는 게 뭐가 다른가 보면 절대 아이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믿어. 너의 가능성을 믿어 라고 하면 정말 사춘기에 너무나 반항적이고 네. 눈빛이 정말 강한 아이들도 알지? 너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문해력의 차이가 아까 중등부터 딱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비문학을 좀 다양하게 접하기 시작하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런 시험 전반적으로 문해력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폭망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선생님을 보실 때 고등 때 폭망하는 아이와 최상위권으로 쭉 유지하는 아이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어 문제가 80분 동안 45문항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비문학 독해가 17문항이 나와요. 그런데 인문, 철학, 역사, 경제, 법, 예술 굉장히 아이들이 생소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어 1등급 컷이 83에서 85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1등급인 아이들조차도 비문학 독해 지문 2개는 아예 손을 못 댄다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차이가 있는지 제가 현직 선생님이면서 선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잘 보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학원에서 문제풀이식으로 단련이 되었다 보니까 개념을 알지도 못한 채 문제 푸는 머신이 된 느낌이다. 그런 아이들은 결코 최상위권을 유지하지 못한다.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후에 그 개념을 다지는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아이들이 국영수사가 다 모두 똑같이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2024년에 사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초중고가 사교육 받는 거하고 자기주도 학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했거든요. 네네. 초등학생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자기주도 학습하는 아이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아이도 학원을 좀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시험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학원을 정리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학원에서 너무 문제풀이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나는 선생님이 내준 프린트
프로젝트를 볼 시간이 없었다. 근데 비로소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선생님이 공부했던 것을 되짚어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교육이 다 정답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자기 주도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해내는 힘이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 의지로 올라간 아이들, 네, 엄마가 끌어가서 되는 아이들은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다양한 이제 학교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 문해력이 좋고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좀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내신 이 책 중등 필독신문 2 2권이에요. 이제 1권은 이미 나와서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잘 팔렸었고 이번에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그 생각을 하는데 도와주는 책이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해력을 기른다라고 하면 예전부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하냐?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비문학 지문을 읽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답해 보면서 이 문해력을 연습시키는 책입니다. 1권하고 2권의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1권은 좀 다양한 뉴스에 대해서 다양하게 관심을 갖는 데 초점을 뒀다면 2권은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중등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죠. 바로 내신과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서 이번에는 수능 기출 지문에서 뉴스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내신에서 자주 출제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를 할 때 사실 학교 내에서 수행평가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자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문을 준비한 점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사이즈가 큰 정말 신문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단행본 책처럼 생겼어요. 이 안에 60개의 다양한 토픽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책을 아직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흥미로운 소재가 있으면 그 토픽에 대해 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부자는 더 행복할까? 네, 그리고 사교육을 받는 게 자기주도 학습보다 더 효과가 있을까? 도덕적 인간이라는 건 뭘까? 행복하다는 건 뭘까? 아이들이 관심 있는 그런 토픽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거를 미끼로 해서 네. 진짜 수능과 내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은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초등 고학년부터 주변에서도 어른들이 후기가 내가 봐도 좋다, 부모님이 봐도 훌륭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고요. 중학생들이 길지 않은 챕터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스스로 찾아 읽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긴 지문을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렇지만 내가 좀 시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활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챕터 정도 보는 게 적당할까요? 어머니들이 비문학 독해를 읽힐 때든 책을 읽힐 때든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혀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히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미있는 챕터부터 골라보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자주 볼 수 있는 자리에 슬며시 놓아주시면 강요하는 순간 보기 싫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관심 있는 챕터부터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짧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침 독서 시간이라던가 짧게 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책을 읽는 연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책을 하나를 읽더라도 어떻게 읽느냐 방법을 알고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크북에서 제가 어떻게 연습하는지를 좀 다뤄놨어요. 네. 그 지문을 보고 지문을 짧게 요약하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으로 수능에서 필요한 능력들, 특정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연습시키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방법을 도구로 활용해서 글을 써보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창의력 사고 활동까지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연습이 잘 된 다음에 계속해서 지문을 읽다 보면 당연히 문해력은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으면서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책에 대해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나무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